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비안도에 10년 이상 뱃길이 끊겼지만 자치단체 간 알력 때문에 해결이 요원합니다. 폭염으로 어업 생산량이 12%나 감소했고 특히 바지락 같은 어패류의 피해가 컸습니다.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오면서 손님이 끊겼던 전통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군산 군도 가운데 하나인 군산 비안도의 주민들이 10여 년 전 끊긴 여객선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권 다툼 등 자치단체 간 알력 때문에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군산 비안도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보러 육지로 나가려면 100길로 10분 거리인 새만금 방조제의 가력항이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 방파제까지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이 선회기뿐입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군산항을 가는 여객선이 있었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민들은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사고 위험 때문에 육지에 나가기를 포기하기 일쑤라며 가력항을 왕래하는 여객 노선을 개설해달라는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 보트로 이러고 다니는 게 바람 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배에다 물을 막 찌끄러면 옷 다 버리고 이러고 가고. 이 고군산 열도에 사람이 5가구만 살아도 여객선이 탑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가구고 몇 명입니까, 인구가? 주민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안도에서 가력항까지 여객선 신설이 안 되는 것은 행정구역 관할 문제 때문입니다. 비안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가력도는 행정구역상 군산시이지만 가력항은 부안군이 관리하는 상황.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두 시군 간의 관할 갈등이 가력항의 여객 항로 신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항이 확장되면은 자연이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의원들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 문제로 시군 간 다툼이 계속되는 사이 비안도 주민들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폭염으로 전북 지역 어업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북 지역 어업 생산량은 2,3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3%인 326톤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양식어업이 지난해 대비 87.3% 감소한 91톤에 머물렀기 때문이며 특히 올여름 고온으로 폐사율이 높았던 바지락 수확량이 626톤이나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3일까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백화점, 대형 매장,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수입량이 많은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생산지 혼합이 많은 폐류도 집중 단속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도내 주요 식수원인 용담댐과 옥정호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용담댐은 2004년 2급수에서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된 뒤 현재까지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옥정호는 2015년 2급수에서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의 70%의 식수를 공급하는 이들 광역상수원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로 지킴이단을 구성해 주기적인 청소와 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원묘지에는 미리 성묘와 벌초를 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전통시장에도 오랜만에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공원묘지. 추석을 앞두고 아직 벌초를 하지 못한 시민들이 여름 내 웃자란 풀들을 잘라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닷새 동안의 긴 연휴, 여행을 가거나 먼 곳에 친척을 만나러 가야 하는 가족들은 미리미리 조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과일을 정성스럽게 차린 뒤 절을 하며
살아생전의 모습을 추억합니다. 명절날 오면은 차가 밀려서 미리 좀 다녀가려고 일요일날 지금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근데 오는데 뭐 그렇게 차는 안 밀리고 수월하게 왔어요. 마침 대형마트가 쉬는 휴무일인데다 명절 특수까지 겹치면서 긴 한숨을 쉬던 전통시장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장님 고사리 좀 주세요. 차례상 차림을 준비하는 주부들 양손에는 꾸러미가 한가득이고 생선을 썰고 물건을 담아주는 상인들의 손길도 바빴습니다. 구수한 흥정과 덤이 오가며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여러 가지 샀죠. 뭐 도라지, 뭐 시금치, 근데 시금치가 나물, 비싸. 야채를 주로 야채를 많이 샀습니다. 폭염으로 추석 물가가 요동치고 명절 세태도 많이 변했다지만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넉넉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복 군산시의원은 군산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이용자가 월 평균 10만 명에 이르지만 지은 지 40년이 넘고 매우 노후돼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조속히 현대식 복합터미널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현대식 복합터미널 신축은 금호건설 등 터미널 사업자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전 이사장 42살 이중학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교비 146억 원을 횡령하고 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 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을 받은 김 전 대변인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과 각각 2천여만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접속 권한이나 수정 횟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부당정정은 교원의 4대 비위 가운데 하나인 성적 조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심 열섬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상청의 관측 자료가 시민들의 체감 기온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주 기상청이 도심에서 산자락으로 이전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광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타 지역 소식 광주 MBC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풍암동에 있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가 오늘 측정한 최고 기온은 28.2도입니다. 광주의 다른 지점에 있는 장비로 측정한 온도 가운데 가장 높고 기상청 공식 온도보다도 0.6도 높습니다. 1년 평균을 봐도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 바로 뒤 실외기에서 저렇게 바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장비 바로 옆으로 건물이 둘러싸듯이 지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일단 주변 건물은 그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런 열기와 그다음에 또 나무들로 인해서 바람이 통하는 게 좀 바람길이 막힌 현상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기온값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가을 4천만 원을 들여 풍암동 AWS를 근처 공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건물이나 나무가 없고 자연 잔디만 깔린 탁 트인 곳으로 하라는 국제 권고 기준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장소에서 측정할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기온과는 더욱 멀어집니다.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광주를 정말로 대표하는 실제 온도가 측정되는 곳으로 그런 입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에 대한 대응이나 어떤 준비가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AWS로 측정하는 온도는 그나마 보조 자료지만 지역의 대표 기온을 측정하는 관측소 위치를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데프리카라며 더운 지역으로 악명을 떨쳐왔던 대구는 최근 기상청을 강 옆으로 옮기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도 기록상으로는 예전보다 기온이 낮게 나왔는데 실제로 신기상청에서 잰 온도는 구기상청보다 평균 1도가량 낮습니다. 신암동에 비해서 회목동이 약간 낮은 값을 나타냅니다만은 전체적인 기후 변화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동안 더위를 물리치려고 대구가 녹지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측 장소 이전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전부 정책의 성과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다며 더위를 피해 관측 지점으로 옮기는 피난청이 발표하는 자료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더위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북도가 각 시군에 조성 중인 생태 관광지 평가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과 함께 세계 분야 7개 항목 24개 지표로 구성된 생태 관광지 평가표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사업 준비도와 집행 효율성, 운영 효과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2024년까지 시군별로 72억 원씩을 들여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과 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민예총과 전업 작가들에 따르면 현재 예술지원 제도가 예술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지원 신청서 작성을 비롯해 정산서 구비, 자부담 등 요구사항이 과도해 예술계의 불만이 높습니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학교가 국립대 가운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33만 원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대는 1학과 1스마트 강의실 구축과 학생 스터디룸 확충을 포함해 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 결과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12월 빨라진 데다 폭염으로 인해 과일과 채소류 등 공급 물량이 적어 추석 물가가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팍팍한 살림 속에서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도민들은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가격 비교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총 24곳에 추석 제수용품의 가격 비교 조사를 한 결과 백화점이 25만 3,961원, 전통시장은 17만 8,321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10만 원 상당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못지않게 질 좋은 상품은 물론 주차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 각종 할인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즐거운 쇼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명절이 오면 전통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하면서 차례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고 어머니를 따라간 시장은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천국이었습니다. 올 추석에는 아이들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대형마트에 밀려 갈수록 설자를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선물하는 방법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인정 넘치고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사람 사는 동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많이 애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정읍 내장산에 조성된 국민 여가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들과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읍 내장산 국민 여가 캠핑장에 럭셔리 글램핑장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캐러반과 오토 캠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8월 개장한 국민 여가 캠핑장에는 지금까지 18,000여 명이 찾았는데 글램핑 시설까지 설치돼 전국적인 캠핑 명소로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글램핑을 비롯해 캠핑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에 오셔서 여유롭고 편안한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이 관내 식품기업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북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장수군은 지역 농특산물 우선 구매 등에 따른 연간 34억 원의 매출과 고용 창출 등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과 상호협력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고 장수군의 식품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의 지역 명품인 봉동생강을 가루로 만든 가공품이 조합 공동법인을 통해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해 생산 농가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남원 춘향골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 6년 연속 최우수 조직에 선정됐습니다. 48개 농가로 조직된 영농조합법인은 연간 4,000톤에 100억 원이 넘는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최우수 조직 선정으로 정부의 수출 물류비까지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국 최고의 파프리카 생산을 위해 품질 개선 사업과 첨단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시의 전략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시군별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진안군은 문예체육관에서, 무주군은 예체문화관에서 사회복지대회를 갖고 유공자 표창과 공연, 강연 등의 행사와 함께 봉사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도교육청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11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용,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다며 교육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2회 추경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가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음파호수공원 내 자전거 문화센터 교육장에서 16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초보교실과 자전거 정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13일까지 선착순이며 교육은 1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귀농귀촌인이나 저소득층에게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에도 빈집 3곳을 정비해 반값의 임대주택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도 황등과 함열에 있는 빈집 2곳을 수리해 기존 시세의 반값에 임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게도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농산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원산지와 중금속 오염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 34군데에서 명예감시원 300여 명과 합동으로 수입 농산물의 국산 둔갑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위해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세계 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의 집행부 도시로 연임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에서 회원 도시의 지지 속에 2018년까지 집행부를 연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에 아태지부 총회에 정식 가입한 이후 계속 집행부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교 학생 예술 동아리가 참여하는 락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 10일 전북교육청 앞마당에서 도내 중고교의 밴드 15팀과 비보이 축하 공연이 열렸고 오는 23일에는 군산 음파유원지에서 동아리 9팀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다음 달 8일 고창 모양성 축제에서는 학생 예술 동아리 9팀의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은 정읍 대륙을 품다를 주제로 오늘부터 한 달간 한중 국제미술교류전을 갖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작가 50여 명이 참여한 한일 미술교류전이 오는 15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무형문화재 김동식 선자장의 초대전이 내일까지 전주 부채문화관에 마련됩니다.
전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주 옛 사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소박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순정이 블루스가 오는 2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제10회 두숭산 청정 메밀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정읍시 고부면 입성리 발레 언덕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1회 완주 전국민속 소싸움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이 오늘 화산면 화월리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11월까지 동물원 이야기를 들려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산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오는 22일까지 시니어 기술 창업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 완주 29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